치매는 두려웠지만 게임이 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72세가 넘어가니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픈 것도 무섭지만 정작 제일 두려운 건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 슈퍼에 갔다가 집 앞 골목을 잠깐 헷갈렸어요. 평생 살던 동네인데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멍해지더군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저는 박정수입니다. 30년을 교직 생활하다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72살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젊을 땐 기억력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학생들 이름도 한 번에 다 외우고 수업 내용도 교환 없이 술술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엔 아침에 먹은 반찬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방금 찾으려던 물건이 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가 작은 손주 이름이 먼저 튀어나오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치매 걸린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옆집 어르신은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신다던데, 같이 등산하던 친구는 길을 잃어 경찰에 보호됐다던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뭐라도 해봐야겠다고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제 도전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처럼 평범한 노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함께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인생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치매 예방에 대해 알아보니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더군요. 뇌를 계속 쓰라는 거였어요. 특히 외국어 공부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 영어 회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영어를 다시 공부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었죠. 첫 수업 날은 의욕이 넘쳤어요. 교재도 미리 사고 공책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선생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힘들고 발음 따라하는 것도 혀가 꼬이고요. 숙제로 내주신 단어 암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밤새 외워도 아침이면 절반은 까먹고 다시 외우고 또 까먹고, 이게 반복되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강의실에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위축되고요. 수업 시간이 즐겁기는커녕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2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강좌 환불 받으러 가는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원래 공부로 하는 건 스트레스 받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그래? 맞는 말이었어요. 평생 학생들 가르치느라 책상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이제 질린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외국어 공부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뇌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느 주말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10살 난 큰손주가 거실에서 게임기를 꺼내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게임해요.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죠? 게임이라니?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나이 들어서 게임을 하면 눈도 나빠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게임 이름은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하더군요. 숫자 맞추기, 색깔 기억하기,
퍼즐 맞추기 같은 간단한 게임들이었어요. 처음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손주가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줘서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한 건 그 시간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뭔가 성취감이 들고 틀렸을 때는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손주랑 점수 경쟁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그 게임 생각이 났어요. 이런 것도 뇌에 도움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자료를 찾다 보니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세계 13개국에서 1,400명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의 뇌를 스캔하고 인지 기능을 검사했는데요. 그 중에는 탱고 댄서, 음악가, 미술가, 그리고 게이머들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놀라운 건 그 결과였습니다. 음악, 춤, 미술, 비디오 게임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계속한 사람들의 뇌가 실제 나이보다 젊게 유지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뇌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비디오 게임 트레이닝을 받은 일반 수강생들도 뇌세포 간 연결이 보호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더군요. 단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뇌 노화가 느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대요. 연구를 주도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뇌가 창의적 활동을 하는 것의 효과는 운동이나 식단 관리에 버금간다. 또 다른 연구원은 창의성의 뇌 보호 효과를 누리기 위해 꼭 예술 분야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외국어 공부가 안 맞아서 포기했던 제게 다른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게임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 그것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방법이구나 싶었죠. 다음날 바로 손주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번에 같이 한 그 게임 할아버지도 할 수 있을까? 손주는 너무 좋아하며 게임 설치하는 법부터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뇌 훈련 게임들을 추천해줬죠. 처음엔 정말 서툴렀습니다. 화면 터치하는 것도 어색하고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것도 급급했어요. 손가락 움직임도 느리고 반응 속도도 뒤처졌죠. 하지만 영어 공부할 때처럼 스트레스 받진 않았어요. 틀려도 다시 하면 되고 점수가 낮아도 조금씩 나아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20분씩 뇌 훈련 게임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숫자 기억하기, 색깔 순서 맞추기, 간단한 퍼즐 풀기 같은 거요. 처음엔 레벨 1도 힘들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레벨 3까지 올라가더군요. 작은 성취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도 옆에서 구경하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더니 같이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아침마다 누가 점수가 더 높나 경쟁하며 웃게 됐어요. 전에는 아침 식사 후에 멍하니 TV만 보거나 신문만 보다가 지루해졌는데 이제는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뇌 훈련 게임에 익숙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주가 추천한 다른 게임들도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퍼즐 게임, 단어 만들기 게임, 심지어 가벼운 액션 게임도 도전해 봤어요. 물론 처음엔 다 어색했죠.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도 서툴고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고 모르면 손주한테 물어보면 됐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창의적 활동이구나. 게임을 하면서 전략을 짜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였어요. 연구에서 말한 창의성이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도전들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 더 좋았던 건 손주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손주들이 오면 같이 이야기할 주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스테이지 깼어요? 할아버지 점수 많이 올랐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게임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줄어든 것 같아. 전에는 약 먹는 것도 자주 있더니 요즘은 알아서 잘 챙기잖아.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찾던 물건을 잊어버리는 일이 줄었고 사람 이름도 좀 더 잘 기억나더라고요. 마트에 가서도 사야 할 물건을 메모 없이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음에서 느껴졌습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완전히 안심할 순 없지만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됐습니다. 무력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뇌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게 됐어요. 매일 아침 게임으로 뇌를 깨우고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덜 힘들더라고요. 작은 목표지만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야, 나 요즘 게임한다. 처음엔 다들 웃었죠. 일은 넘은 노인이 게임을 한다고요? 하지만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해 주니까 관심을 보이더군요. 몇몇 친구들도 따라서 시작했고요. 게임으로 자신감을 얻고 나니까 다른 창의적 활동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연구에서는 음악, 춤, 미술도 뇌 건강에 좋다고 했으니까요. 먼저 시작한 건 우쿨렐레였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노인도 배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문화센터에 우쿨렐레 강좌가 있어서 등록했어요. 영어 공부할 때랑은 달랐습니다. 악기를 만지고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틀려도 다시 연습하면 되고 느려도 천천히 가면 됐죠. 몇 주 연습하니까 간단한 동요 하나를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 앞에서 작은 별 연주해 줬더니 박수 쳐주더군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그게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아내는 색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잡한 무늬에 색을 칠하면서 집중력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색칠한 그림들을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시작으로 음악, 미술까지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 삶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에요. 하루하루가 단조롭지 않고 배울 게 있고 기대되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게임을 잘할 수나 있을까? 젊은 사람들만큼 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될 필요도 없고 악기를 완벽하게 연주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배우고 즐기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연구원의 말이 맞았어요. 창의성의 뇌 보호 효과를 누리기 위해 꼭 예술 분야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비전문가인 수강생들도 효과를 봤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평범한 노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활동들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게임 앱은 무료인 것도 많고 우쿨렐레도 저렴한 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색칠하기는 책 한 권과 색연필만 있으면 되고요. 연구팀이 말했듯이 창의성은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뇌 보호 방법인 거예요. 운동이나 식단 관리도 물론 중요하죠. 저도 매일 산책은 꼭 하려고 노력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엔 부족할 수 있어요. 창의적 활동이 추가되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으니까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나 음악, 미술을 한다고 해서 치매를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전적 요인도 있고 다른 건강 문제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뇌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즐겁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저는 이제 치매를 덜 두려워하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력하게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아요. 매일 아침 게임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쿨렐레를 연습하면서 나는 내 뇌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탁구를 시작했고 어떤 친구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들이죠.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배운 것들을 자랑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새로운 도전을 나누는 것. 이것도 일종의 뇌 건강 커뮤니티인 셈이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너무 늙어서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70이 넘어서 게임을 배운다고?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연구에서도 단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효과를 봤다고 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75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분이 있어요. 평생 악기를 만져본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처음엔 음계도 모르고 개 이름도 헷갈려 하셨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간단한 곡을 연주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디지털 기기를 잘 못 다루시는 분인데도 손주가 알려준 그림 앱으로 조금씩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족 초상화도 그리실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거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죠?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꼭 게임일 필요는 없어요. 음악이든 춤이든 미술이든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면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오래 못 가요. 재미있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과 우쿨렐레를 선택했어요. 당신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림? 춤? 노래? 아니면 손주랑 함께하는 보드게임? 뭐가 됐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게 하루 10분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서툴러요. 저도 게임할 때 수십 번씩 실패했어요. 우쿨렐레 연습할 때도 손가락이 아프고 소리가 안 나서 답답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저처럼 아내와 함께 게임 점수 경쟁하는 것도 재미있고 손주와 함께 배우는 것도 좋아요.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뭔가 배우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술교실, 음악교실, 디지털 기기 교육 등등. 비용도 저렴하고 같은 또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혼자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동기부여가 되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에 시니어를 위한 게임 튜토리얼도 많고 악기 배우는 영상도 많아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자식이나 손주한테 부탁하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계획만 세우지도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무료 뇌 훈련 게임을 당장 다운받을 수 있어요.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뇌는 자연스럽게 노화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역행할 수도 있어요. 연구가 증명했잖아요.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젊게 유지된다고요. 치매는 두렵습니다. 저도 여전히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두려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요. 그리고 그 뭔가가 재미있다면 금상첨화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과 뇌는 계속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뇌를 자극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게임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뇌를 깨우시겠어요? 오늘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뇌가 감사해야 할 겁니다. 당신의 가족도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나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한마디만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치매는 두렵지만 우리에겐 대항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죠. 그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